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나요? 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오늘은 48번째 주제인데요. 이제 되게 많이들 드시는 거죠. 진통제, 소염 진통제 또는 진통제. 그래서 생리통, 또 두통, 뭐 해열에도 쓰이고요. 감기 증상 중에 이제 몸살에도 쓰이죠. 그래서 감기, 몸살, 또 관절염, 치통 등에 이제 쓰이는 진통제들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드셔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진통제가 있고 이제 소염 진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진통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진통제로서 이제 아세타미노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진통제로서 요거는 아세타미노펜. 그래서 아세타미노펜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타이레놀도 있지만 개보린에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고 펜잘에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진통제가 아니라 소염 진통제가 있는데요. 요거의 차이는 요거는 이제 염증을 낮춰주는 진통제, 진통의 역할도 하지만 염증도 낮춰주는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효과는 조금 더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이 소염 진통제는 이제 NSAID라고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의 원래 이름은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이렇게 불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N, S, A, 요 D를 이렇게 뽑아서 그냥 NSAID라고 이제 불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는 개인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효과는 아무래도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소염 진통제가 이제 진통제보다는 더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위장 장애 정도는 진통제보단 소염 진통제가 아무래도 위장 장애가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통제 같은 뭐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제 공복에도 드시기도 하니까요. 그다음에 지속 시간은 이거는 사실 뭐 약 성분마다 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는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소염 진통제가 조금 더 길다. 진통제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평소에 이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술을 뭐 종종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꼭 좀 피해야 되는 게 이제 진통제예요. 진통제가 이제 타이레놀 계열, 그러니까 요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이 성분인데 이게 이제 타이레놀에만 들어가 있는 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보린 펜잘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무래도 이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성분은 간에서 이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간에 좀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음주를 좀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간이 이제 조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간 독성의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오셨을 때 술을 평소에 좀 하시는지를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아세타미노펜의 이런 성분보다는 이런 엔세드 소염 진통제를 더 드리려고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임산부 분들도 이제 가끔 진통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진통제를 무조건 선택을 1순위로 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타이레놀이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진통제랑 이제 소염 진통제 이런 차이가 간략하게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뭐 좀 드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이런 아세타미노펜 계열보다는 이런 소염 진통제 계열로 쓰세요. 이게 더 효과도 좋고 이게 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진통제, 그러니까 타이레놀 성분이 들어간 이제 아세타미노펜이 들어간 요런 타이레놀과 아까 말씀드렸던 소염 진통제의 차이는 이제 부작용적인 거를 보면은 진통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세타미노펜 흔하진 않아요. 얘는 흔하진 않지만 아주 가끔은 위장 장애가 가끔은 있는데 거의 흔하지 않아요. 위장 장애가. 그 다음에 많이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르셔서 걱정인 게 이제 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술을 그래도 좀 가끔인 거는 이제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은 이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성분은
들어간 진통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은 소염 진통제, 이제 엔세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성분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진통제보다는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세타미노펜이 들어간 진통제보다는 위장 장애가 조금 더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성분마다 좀 다른데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위장 출혈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데 가시면은 수술 전후에는 뭐 아스피린 그것도 소염 진통제거든요. 아스피린이나 이런 소염 진통제는 피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무래도 출혈이 생기면은 피를 약간 묽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 멈추지 않을까봐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피리 이런 걸 피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장 장애는 조금 잦은 편이고 위장 출혈은 거의 있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염 진통제의 이제 종류가 한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그거의 이제 첫 번째 거로는 이뷰프로펜. 이거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뷰프로펜. 요 이뷰프로펜은 이제 뭐 이제 화학적 구조로 보면은 이제 R형이라는 것과 이제 S형이라는 어떤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있는 소염 진통제예요. 그래서 얘는 약효도 물론 있지만 이 R형이라는 이 구조 때문에 얘는 이제 위장 장애가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얘는 꼭 식사 후에 직후에 드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이 약효의 시작 시간은 물론 사람 개인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소염 진통제 계열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30분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효능은 이제 해열. 그래서 저는 가끔은 이제 막 열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감기약과 함께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해열에도 좋고 대표적으로 이제 골관절염, 뭐 뼈마디가 아프고 관절염 그런 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생리통에도 좋아요. 요거는 이제 통증, 소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치통, 뭐 두통, 요통, 그다음에 통풍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 통풍에도 좋고 뭐 편두통에도 좋고 근육통에도 좋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감기 증상에 몸살이 있는 경우에 그 종합감기약하고 이제 같이 드셔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관련된 막 몸살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종합감기약 드시면 되지만 감기 증상 때문에 이제 몸살이 있는 경우에는 요거 이뷰프로펜 한 알 정도 이렇게 섞어서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량은 이제 이뷰프로펜이 200mg으로도 나오고 400mg으로도 나오는데 보통 성인은 400mg을 식후에 한 개씩 드시고 뭐 3번 최대 하루에 3번 또는 최대 4번까지도 이제 드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약효의 시작 시간은 빠른데 아무래도 요거는 지속 시간은 뒤에 말씀드린 다른 성분에 비해서는 좀 짧기 때문에 얘는 3번에서 하루 3번에서 한 4번 정도 드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근데 안 아프면 안 드시면 되죠. 부작용은 이제 흔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후 뭐 출혈이 있는 경우는 조심히 하셔야 되는 뭐 위장 출혈, 그다음에 좀 흔한 편이죠. 얘는 위장 장애가. 그래서 이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위장 장애가 있으니까 꼭 식사 후에 드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특징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통제로서의 목적 이외에도 이제 인후통, 그러니까 목감기 중에서도 이제 인후통이 있거나 몸살 감기가 있거나 아니면 감기인데 막 열이 엄청 나셨을 때는 그 종합감기약과 함께 또는 뭐 목감기약과 함께 이런 소염진통제 하나를 같이 섞어서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요런 제품도 있고요. 요건 이비프로펜 400mg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개씩 하루에 뭐 3번 정도 이렇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두통, 치통, 생리통, 관절염 그래서 식후에 드시면 되시고 이 이제 많이 유명한 제품이죠. 이지엔6 2부가 있는데
얘도 이제 뭐 생리통, 뭐 두통, 요통, 두통, 근육통 요게 쓰이는데 여기는 이뷸프로펜이 200mg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00이 아니라 200mg이 들어가 있어서 얘는 두 알씩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아니시면 이렇게 400mg짜리도 요즘 시중에 되게 많이 나오니까 400mg으로 드시면 한 알만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이뷸프로펜은 위장장애가 좀 있는 편이니까 식사 후에 꼭 드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덱시브로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뷸프로펜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이뷸프로펜이 이제 R형하고 S형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그 위장 장애를 많이 일으키는 R형을 빼버리고 약효가 있는 S 형태만을 가지고 이제 만든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뷸프로펜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약효의 시작 시간은 이것도 개인마다 다르지만 이뷸프로펜보다는 조금 더 늦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뭐 30분에서 60분 이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해열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감기약과 조합했을 때 좋으시고요. 뼈마디가 아픈 관절염, 뭐 생리통, 치통, 두통, 요통, 통풍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고요. 편두통, 근육통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감기가 걸리셨는데 몸살이 너무 심했을 때는 감기약하고 요거 하나랑 또 같이 섞어 드셔도 되게 좋은 효과를 이제 맞을 수 있으십니다. 용량은 이제 보통은 300mg짜리인데 이게 보통은 다 한 알이에요. 한 알이고 식후 한 3번에서 역시 이것도 하루에 4번까지 성인 기준으로요. 부작용은 역시 똑같이 이것도 흔하진 않지만 스스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위장 출혈의 이제 위험은 있고요.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뷸프로펜과 다르게 위장 장애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얘는 어쩔 때는 저는 공복에도 필요하시면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뷸프로펜에 있는 어떤 R이라는 형태를 빼버려 갖고 그 위장 장애를 좀 없어지고 약효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흔하지 않죠. 위장장애가 거의 없고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통제로서의 목적 이외에도 뭐 목감기인데 인후통이 있으시면 목감기약하고 이런 소염 진통제 덱시브로펜하고 같이 드셔도 되게 좋고요. 네, 몸살 감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살이 막 뼈마디가 아프고 이러시면 종합감기약하고 함께 얘도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열제, 열이 많이 나는 거에도 같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뷸프로펜에 비해서는 위장 장애가 적어요. 그래서 필요하실 경우에 그래도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긴 하지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공복에 드시는 경우도 가능하십니다. 그게 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약들은 시중에 이제 뭐 이름은 다 다르지만 덱시브로펜 300mg에서 이제 비오펜이라는 이름으로 연질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진통, 해열, 소염, 관절염 여기는 생리통은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 덱시브로펜은 생리통에 쓰셔도 되게 좋아요. 똑같이 이뷸프로펜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덱시부펜이라는 약인데 역시 덱시브로펜 300mg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덱시부펜 똑같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회사마다 이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또 많이 아시는 거죠. EGN6 프로 이것도 역시 덱시브로펜 해서 똑같이 300mg 이거는 다 300mg으로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 뭐 식사 후에 하나 정도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까지 드시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평소에 뭐 위장 장애가 많으신 분들은 덱시브프로펜으로 드시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소염 진통제 종류 중에 이제 나프로센이라는 건데, 제가 그 앞에 두 가지는 여기 소염하고 가로치고 해열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요거는 제가 해열을 뺐죠. 이유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해열 작용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요거의 특징은 기존 것들은 앞에 덱시브로펜이나 그다음에 이뷸프로펜은 하루에 3번에서 4번을 드신다고 했는데 요거는 그것들과는 다르게 하루에 2번을 섭취해도 될 만큼 이 작용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얘는 하루에 2번. 그래서 보통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지금 당장 아프시면은 이제 이부프로펜하고 덱시뷰프로펜을 드리는데, 만약에 밤에 이제 생리통 때문에 막 자주 깨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아플 때는 아침이나 점심에는 뭐 그걸 드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이 나프로센이라는 성분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요거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요거는 어떤 딱 정해진 룰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약효 시작 시간은 요거는 좀 제일 느려요. 그래서 개인마다는 다르지만 한 60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효능은, 해열 작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뭐 골관절염, 생리통에도 좋고요. 특히 밤에 생리통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좋죠. 이 나프로센. 그다음에 치통, 뭐 두통, 요통, 통풍, 편두통, 뭐 근육통 이런 거에 좋고, 용량은 보통 250mg에서 500mg. 그러니까 250mg이면 하나고요. 500mg 두 개인데, 그래서 하나 드셔도 되고 두 개 드셔도 되고, 식후 하루에 2번 섭취를 하시는 거가 좋고요. 부작용은 역시 똑같이 뭐 흔하진 않지만 출혈이 있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위장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요거는 약간 위장 장애가 좀 흔한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꼭 식후에 드시는 거를 필요로 합니다. 요거의 특징은 앞에 두 가지 이뷰프로펜이나 덱시뷰프로펜하고 다르게 해열의 특징보다는 이제 통증에 더 집중되어 있어서 이제 뭐 관절통, 근육통, 치통, 생리통 이런 통증에 더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그래도 감기가 걸려갖고 몸살이 막 있어서 뼈가 막 아프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 성분 같이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해열의 효과는 적어서 어떤 저기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그런 감기에는 제가 드리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감기 몸살 몸이 막 쑤시고 아픈 경우에는 필요할 때는 가끔은 드리긴 해요.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조절해서 이제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특징은 하루에 2번 섭취를 하셔도 된다는 게 특징이고, 그 약효의 시작 시간은 조금 느리지만 작용 시간은 제일 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밤에 보통 어떤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무시다가 이런 나프로센이 좋은 선택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프로센도 몇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에이스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이런 나프로센이 있죠. 그래서 편두통, 뭐 발치유, 통증, 뭐 골관절염, 월경 곤란증, 이거 위에도 웬만한 통증은 그냥 두통에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또 유명한 제품이죠. 탁센도 역시 나프로센이에요. 그래서 편두통, 뭐 치통, 관절염, 생리통, 그래서 웬만한 해열 작용은 좀 빠져 있지만 나머지 웬만한 통증에는 좋은 선택이고 긴 시간을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통제와 소염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타아미노펜이 들어간 타이레놀 계볼인 펜잘은 웬만하면 술 좀 드시는 분들은 아예 안 드시는 거를 많이 권장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뷰프로펜은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 하지만 위가 그래도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가 좀 튼튼하신 분들은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뷰프로펜보단 약간은 늦지만 똑같은 약효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장 장애의 부작용을 그리고 또 위장 장애가 거의 없는 이런 덱시부프로펜으로 드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프로센 하루에 2번만 섭취하셔도 될 정도로 긴 작용 시간을 가지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어떤 주무실 때 통증 때문에 불편하신 분, 뭐 생리통,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두통, 뭐 관절염, 이런 뭐 모든 통증에 편두통 이런 것들에 밤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나프로센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해서 빨리빨리 하긴 했는데, 오늘도 뭐 구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질문도 있으시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휴일 마지막 날, 일요일 주일이죠. 그래서 일요일 주일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한 주 또 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